여러분, 김정은입니다. 대통령 있으나마나 한 대통령이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슬픔에 잠겨가지고 이번 수해 때문에 지금 막 한숨을 쉬고 이런 상황인데, 가축이 수십만 마리가 다 물에 떠내려가고 죽고 이랬습니다. 또 사람까지 목숨을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한테 있으나마나 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나 퍼대고, 그러면 대통령을 찍은 국민은 있으나마나 한 대통령을 찍은 겁니까? 이렇게, 아니, 이 수혜하고 대통령님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야당 대표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개 짖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연일 추가 경정 예산 요거 편성을 요구하면서 기재부가 국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은 뻔지르름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간을 완전히 문재인 정부처럼 확 비워버리면 우리의 미래 세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돈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썼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바라보는 게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다가 완전히 국간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수혜 복구 발언을 두고 엉뚱한 소리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딱 한 곳만 피세대로 싹 빼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는 생각을 해요. 자, 이재명은 오늘 이번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안동시에 위치한 경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거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추경 이거 35조 원 해가지고 다 뿌리자, 이게 민주당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박광훈 원내대표가 한 얘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 TF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을 했는데,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고통받는 국민 앞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지금 정부가 지체합니까? 오늘 13군데 대통령께서 수해복구 지역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그 최고위원이 경북도당에서 하면서, 경북도당 분들도 참 나는 민주당 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농촌 재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수확을 위해서 짧게는 길게는 5년 6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었고, 피해 상황이라 이름을 붙인 그 숫자에 우리는 누군가와 인생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안다. 자, 지금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이분 이렇게 말할 위치는 아니잖아. 왜냐하면, 자, 이러면서 이 임미애라는 분이 정부는 많은 부분에서 믿업지 못한다,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아주 완전히 그냥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 함께 있었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여기서 주최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은 하나마나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못된 무리들이 끝까지 국민을 반으로 가둬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혜를 빨리 복구하고 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국회에서 그리고 열심히 빨리 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 대통령 잡고 윤 정부 잡아가지고 그냥 트집만 잡고, 이게 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 처먹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도대체가 저것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 써야 한다는 우리 대통령님의 말씀, 이것을 맹비난합니다. 정청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모름지기 이권 카르텔이란 검찰 특수활동비 수백억 원을 영수증 없이 증빙 없이 물쓰 쓰는 돈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하시라. 이렇게 말을 막 닦아서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이런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수혜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말을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러면 수혜를 당한 분들은 정말 참 나쁜 민주당이다 생각할 겁니다. 그걸 소환해가지고 공격하는데 다 쓰고 있어요. 너무 심하죠. 저는요, 이 서영구 의원이 한 얘기예요.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 호우 산사태가 생겼나?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재산 대비 예산이 있다. 행안부 1,500, 어디 얼마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이권 카르텔을 잡아가지고 그 돈으로 재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다. 이렇게 대통령을 후려칩니다. 아니, 대통령님이 그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시민단체든 뭐 하다못해 민노총이든 쓸데없는 돈 팍팍팍 집어넣어가지고 걔도 부를 누리게 한 거, 이거 못된 돈이잖아요. 이런 기생충 같은 단체한테 돈 주는 것을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앞으로 또 일어날, 그러니까 장마가 이번에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장마, 또 다음에 신사고를 당한 분들, 이런 거를 위해서 이 돈을 그쪽에 지불하지 않고 여기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당장 지금 피해 입으신 우리 국민들에게 이 돈 쓰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써요? 지금 내일면 당장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쓸데없는 돈을 주지 말고 이 돈을 이쪽 앞으로 수해 복구 피해 이쪽에 그 돈을 쓰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를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어제 오늘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저 사람 돈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이거를 수해 복구 해줘라,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장마가 오고 있다. 그 다음에도 또 장마가 또 온다. 또 여기에 엄청난 피해 국민이 생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새나가는 돈을 단절하고 이런 돈을 여기에다가 써야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돈이 잘못 들어간 돈,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 돈 들어가서 얘들이 막 사기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환수됩니다. 앞으로 한 9월, 10월에 환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말씀을 정확히 읽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 아니, 지금 많은 수혜민들이 발생했고, 그 지금 당장 저 끊어버리고 저 돈으로 여기 맺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장마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사고도 있고 많은 그 사고들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다가 사기꾼들한테 주는 돈 주지 말고 이거 끊어버리고 이런 모든 돈 들어가는 예산비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피해 복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돈을 쓰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인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은 이스라만한 대통령, 그리고 이거 지금 당장 저 사람은 돈을 잘라서 준다는 말도 안 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한다는 게 참 유치득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은 이제 신사고라든지 또는 뭐 장마 이런 게 계속 이제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더 이상 그쪽에 돈을 지출하지 말고 그 돈을 이쪽에 편성해서 여기서 같이 거기에 대비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일 모레 하는데도 이 사람도 돈 뺏어다가 여기서 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을 강도 취급하는 그런 못된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이렇게 국민들만 어렵게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자. 이제
집 나가지 마라. 우리 저 까미 집 나가가지고 아빠 너무 힘들었어. 이틀 동안 까미야, 이틀 동안 아빠 시사 못했어. 너 찾으러 다니냐고. 아니 어제 밤 10시 정도 됐나요? 아니 그 전에 이제 아니 한 이틀을 얘 때문에 하루죠. 하루 온종일 한 24시간 정도를 그저께 집을 나갔습니다. 우주가 나가가지고 그저께 제가 안성 갔다가 올라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따라오길래 따라 들어오겠지 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까미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갔죠. 못 잡았죠. 비는 막 억수로 쏟아지고 밤 꼬박 샜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저희 아파트가 18층까지 있거든요. 18층까지 그냥 오르락내리락 운동만 했습니다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무실에 나왔다가 시사하려고 나왔는데 도저히 시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집PD한테 나 집에 태워다 줘라. 너랑 같이 가서 찾자. 그래서 또 둘이 가서 1시간 정도 헤맸는데 아주 없어요. 아 얘가 이제 안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다시 사무실 왔습니다. 또 시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이게 안 돼.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집PD한테 나 집에 태워다 줘. 집에서 혼자 이제 그 캔맥주 하나 사가지고 놀이터 그 의자에 앉아서 이 까미 이동장이 있거든. 이동장을 딱 놓고 한 3시간, 4시간 같이 앉아 있었죠. 이제 우리 우주 데리고 와서 거기 근처 오지도 않더라고. 해가 떨어집니다. 땅거미가 져요. 어두워졌어. 우주를 놀이터에 잠시 놔두고 목이 말라서 이제 뭐 캔맥주 다 먹었지. 몇 시간 흘렀으니까. 이제 어두워졌어요. 집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고 물을 딱 담아서 들고 나오는데 우리 집 위층에서 야옹 소리가 들려요. 저도 모르게 물병 팽개치고 막 뛰어갔죠.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층에 그 문이 있거든. 출입문. 그 출입문이 열려 있더라고. 열려 있는데 그 뒤에서 얼굴만 빼끔 내다보더니 나는 이 밑에 있고요. 이 밑에서 까미야 했더니 그냥 저기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부부 딱 안기는 거예요. 한 거기가 계단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계단이 15개 정도 될 겁니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여기 쫙 날라오더라고. 날라와서 여기 딱 안착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제의를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어제 아이고 밤새도록 어제 돌아다녔는지 온몸에 거미줄 막 풀 뭐 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묻어 있더라고. 그래서 목욕을 시켜주면서 막 긁혔어 이렇게 목욕을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목욕해가지고 오늘 평상쇼 같이 둘이 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자마자 너무 피곤한가 봐요. 어제 목욕도 시키고 돌아다니고 그냥 얼굴 묶고 자고 있어요. 좀 깨우기도 그러네. 너무 안쓰러워서. 까미야, 너 얘기 다 했어. 조금만이다 줘야서 자. 알았지? 아주 깨끗이 목욕했습니다. 우리 까미. 이렇게 봐. 아이고. 가자.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을, 우리 아파트를 알고 얘가 계단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얘가 이제 76일째 되거든요. 태어난 지가. 이동장으로 집에서 들고 차 타고 사무실, 또 끝나면 들고 차 타고 집, 그리고 놀이터에서 한 3번 놀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데도 어떻게 왔는지 정말 차단은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 이제는 이제 잃어버리지 마야죠. 아이고 까미 얘기 많이 했네. 예,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